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패밀리 오피스. 3대에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로 부자가 3대를 못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해요. 진짜 내 돈이 아니어서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마음이 복잡하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일반 투자자들은 해지를 하며 돈을 빼가기 때문이다. 사실 이때가 기회인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때 해지를 해버려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 이미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쇄도하는 인출 요청에 매니저들은 머릿속에 구현해두었던 바이 더 딥, 딥하게 내려올수록 더 많이 사는 거죠. 전략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왜냐? 해지를 하니까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사는데 해지 러쉬가 일어나니까 이 전략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객 돈을 환불해주기 바쁘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어디냐? 패밀리 오피스다. 오늘은 이 패밀리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다. 자, 패밀리 오피스가 무엇인지, 왜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말 그대로 우리 가문만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불려주는 투자 회사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게 록펠러 가문의 패밀리 오피스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돈이 아니라 가문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을 패밀리 오피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스차일드, 마티니, 발렌베리, 월튼 등등 다양한 가문들이 있는데 다 그 가문이 소유한 부동산, 주식, 현금, 귀금속 등만 관리한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문들의 돈을 관리하고 이 가문들의 돈을 투자하는 곳이 패밀리 오피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문 그리고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좋은 점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가능하고 무엇보다 SEC의 규제를 거의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것이다. 왜냐? SEC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건 어쨌든 다른 돈을 펀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SEC에 보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한데 얘네들은 그냥 가문의 돈, 자기네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SEC에 보고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규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를, 빌 게이츠도 가문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패밀리 오피스를. 스티브 잡스는 에머슨 콜렉티브처럼 이 패밀리 오피스를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립자의 투자관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다. 그죠? 어쨌든 설립을 한 최초의 이 설립자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후대가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국내에도 한섬을 현대에 매각 후 4천억을 녹여 만든 패밀리 오피스는 투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동산 투자 비용을 높이라는 가이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또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한섬이라는 이 회사가 백화점을 만들어서 현대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천억에 매각을 해서 이 4천억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왜 코인 이야기는 안 하고 배 아프게 부자 이야기만 할까? 기다려보시라. 지금은 고인이 된 이건희, 이분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유명한 건물이 있다. 바로 윤빌딩. 윤빌딩이라고 해서 이 삼성타운, 강남역에 보면 이 삼성 건물들이 있죠. 이 사이에 윤빌딩이라는 이 건물이 하나 있었다 라고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삼성타운 사이에서 웬만큼 거금을 줘도 팔지 않았던 땅 소유주의 뚝심이 녹아 있었는데 이 건물은 소유주가 돌아가시며 자식들에 의해 230억이라는 헐값에 매각되어 허무하게 끝이 났다. 700억인가 750억인가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큰 돈을 불렀는데도 안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팔았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원래의 소유주 아버지가 안 팔고 그냥 뒀더니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이 230억에 매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즉 이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게 패밀리 오피스의 투자 전략이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패밀리 오피스를 만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철학을 가지고 굴리다가 세대가 거듭할수록 처음 이분이 가르쳤던 이 방향에서 점점점 방향이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왜냐?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를 넘겨받는 순간 다른 결정,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를 거쳐 손자까지 내려오면서 손자가 피땀 모아 만든 거대한 할아버지의 패밀리 오피스에 방향타를 쥐게 된다는 거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를 가지게 되면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언제든 선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비트코인이 핫하다며 매니저님 우리도 한번 쓱 담가보는 거 어때요? 그 괜찮은 코인이나 그쪽 인수할 회사 있으면 리스트 한번 뽑아와봐요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들었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아주 호적에서 파버렸을지도 모르는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BYN 멜론 보고서에 따르면 크립토 겨울 이전에도 크립토 자산은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참 핫한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밀리 오피스들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곳 중 3곳은 슬슬 크립토 자산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0%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나머지는 제한적이거나 검토 정도였다. 20%는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고 나머지는 제한적이거나 검토를 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립토 쪽 투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오피스는 무려 86%가 다음 세대 오피스 후계자에 의해서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세대가 키를 잡으면서 다음 세대 오피스 후계자가 젊은 세대가 이걸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혈기의 젊은 총수, 손대는 사업들 안쓰럽다. 이런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 실패를 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고리타분하게 시간 들여서 회사 인수하고 건물 땅 매입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이 돈이면 코인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결론을 알아서 내주시니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고객님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돈은 개미가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땡큐다라는 거고 어쨌든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고점에서 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게 받아주는 것도 감지덕지다. 그러니까 고점일 때 이미 검토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크립토 겨울이 오면서 엄청나게 꼬라박으니까 이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더 하락을 하지 않게끔 매수벽을 쳐주는, 매수를 받아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크립토 겨울을 패밀리 오피스 쪽에서는 꽤 괜찮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BYN 멜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헤지펀드 쪽에서도 활발한데 얘들은 패밀리 오피스에 비해서 자유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죠? 가문의 돈을 직접 운용하는 것과 이 펀드가 운영하는 건 다르죠. 규제 기관의 눈치도 봐야 하고 신고해야 할 것도 많고 움직임이 영민하지 못하다. 그죠? 빠르게 넣고 빼고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크인베스트도 보면 어떤 주식 얼마 샀고 얼마 팔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가 되죠. 그런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민하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최근 이 패밀리 오피스가 세대 교체되며 슬슬 코인 쪽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참 반갑다.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십시오. 그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고 하면 또 새로운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 될 거고 얘네들이 또 물린다라고 하면 또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밑에서 또 큰 돈을 넣어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새로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인이 내려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락만 하진 않겠죠. 반등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높이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